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먹기 진행자 김윤재입니다. 지난 첫 방송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좋은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예고한 바대로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의미와 성질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그리고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과 시장 전환율이 있습니다. 시장 전환율은 첫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직관적으로는 보증금 수준 등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법정 전환율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입니다. 법정 전환율을 상한이 제한되어 있는데 초과해서 전환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하로는 무방합니다. 그리고 법정 전환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전환율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라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수익률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자율이라는 시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사채 이자율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익률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요구 수익률로서 시장 이자율에다가 위험률을 가산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환율은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법정 전환율은 5.5%입니다. 법정 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1호와 2호 중에서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호는 1할 10%입니다. 2호는 5.5%인데요.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이고 대통령령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가 법정 전환율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의 경우에 전환을 했을 때 구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궁금하신 분은 검색 포털에서 전월세 전환율 내지는 렌토홈을 검색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금액을 입력하시면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전환율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출 이자 및 정기예금 이자는 국민은행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였고요. 계약일은 2024년 1월 31일 그리고 분석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자기 자본이 1억 6천만 원이고 전세 대출 예상액을 1억 1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수수한 모든 보증금을 국민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모든 수익은 세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그리고 가장 전세 사기가 문제되는 유행 중에 하나인 빌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매매 시세는 3억 3천으로 결정을 하였고 가정하였고
전세는 2억 7천인 상태입니다. 이 전세를 보증금 상한제 60% 미만으로 적용하여서 보증부 월세로 꾸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였을 때 보증금 1억 6천에 월세가 50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번 보증금 비율은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59.26%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월 부담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지출 측면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 부담액이 전세에 비해서 보증부 월세를 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좀 높아집니다. 여기 구체적인 숫자의 산출 근거는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고란의 내용들은 현재 국민은행 1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나타난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1년 합계가 516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보증금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보증보험료, 보증금 반환 보험의 보증료가 줄어듭니다. 허가의 보험료 0.154%를 적용하였고요. 또한 중개수수료도 줄어듭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보증부 월세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매년 납부하는 50만원의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경우에 전세일 경우에는 638만원 부담해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687만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1년에 약 49만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임대인의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이 줄어듦에 따라서 정기예금 월 이자 수익은 57만원에서 3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월세 수익은 50만원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1년 합계로 684만원에서 1008만원으로 월세 전환에 따라서 320만원의 수익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전세일 경우에 603만원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945만원의 수익이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였을 때 임대인은 수익이 56.7% 증가하는 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지출이 76.8% 증가하는 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대출금 지원 대신에 월세 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의 소득 증가로 전세일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임대소득 세금의 문제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된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로 총 수입금액의 5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60%까지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본 사례에 적용하면 월세로 전환하였을 경우 임대소득이 1,008만 원으로 나옵니다. 비주택 임대사업자일 경우에 연간 70만 원 정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등록사업자,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월세 전환에 따른 혜택을 보면 지금 임차인 1인에게 지원하는 전세 대출 금액으로 224명에게 주거 지원 혜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전세 대출 지원 대상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보정부 월세로 전환했을 때 산술적으로 224만 명의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정부 월세 전환에 따른 무엇보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지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매 시세와 전세 가격 차이인 갭을 이용한 무분별한 주택의 투기적 거래 문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 거래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경쟁적인 가격 상승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주택 가격의 이상적인 폭등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자 서민 내지 저가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처럼 전세를 보정부 월세로 변경할 경우 전세 형태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매시에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어 5,5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생깁니다. 현재 서울시의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이 1억 6,5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론에 기고한 부동산 보안관 내지 주거 보안관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